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달 앱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배달 앱 중에도 최근에 급성장한 쿠팡이츠라는 배달 앱 3위, 이 쿠팡이츠가 최근에 굉장히 수수료를 올려서 닭 한 마리 배달시키면 절반이 배달 앱에 돌아간다. 참 기가 찬 이야기죠. 그래서 15,000원짜리 닭을 하나 배달시키면 경우에 따라 8,250원이 쿠팡이츠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 흔히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쇼핑몰 기업 쿠팡이요, 이제 쿠팡이츠라고 음식 배달 사업에 나섰어요. 제가 처음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것들이 사업에 뛰어들 때 처음에는 이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그냥 싸게 배달해 드리게 여러분들을 홍보해 줘서 매출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그 배달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공짜, 또 뭐 여러 가지 쿠폰 등으로 또 싸게 해주겠다 해서 양쪽을 만족시키는 척 했지만은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높아가면 그때는 수수료를 양쪽에 다 높여서 중간에서 자신들이 폭리를 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혁명21 당에서는 배달 앱 같은 부분을 앱 어플 장사해먹는 기업들을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발전에 그러면 저항한다는 거냐?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어플이 없을 때 배달시켜서 안 먹었습니까? 집집마다요, 아파트 단지마다 책이 한 권씩 다 날라오거나, 또 냉장고에 뭐 꼽는 거라든지 뭐 성냥이라든지 각종 사은품 등을 통해서 특정 가게의 연락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짜장면 먹고 싶으면 냉장고 한번 보고 전화만 하면 바로 갖다 줬어요. 그때 짜장면 만두 시켜서 먹는다고 짜장면 한 개 시켜도 오죠. 볶음밥 하나 시켜도 와요. 자, 거기에 배달비 받았습니까? 그때 배달하던 사람들은 중국집에 소속되어서 배달을 해주는, 그래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소속이 분명한, 한마디로 월급 받는 노동자였죠.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없던 게 붙어가지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가격이 올라가고, 또 식당 주인들은 식당 주인대로 남는 게 없고 좀 더 팔릴지는 몰라도요. 그래서 서로가 죽을 지경이 마침내 돼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벨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회사에 4조 원 넘는 가격으로 팔렸죠. 그래서 배민 주도한 사람들은 지돈 아니라 여기저기서 돈 끌어다 붙이고 그 대가로 수천억을 벌었죠. 자, 이것이 도대체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다들 언론이라든지 정권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또 여론을 형성하는 각종 뭐 정경련 재계 이런 데서는 옹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되는 것이 마치 4차 산업혁명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국 가면 갈수록 배달 라이드 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을 요즘 특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프리카리아트, 특정한 사람에게 고용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그때그때 일을 하게 되는 사람. 근데 이것은 그야말로 노동의 매우 불안정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버 기사도 프리카리아트다. 그런데 이 배달 라이드들은 솔직히 말하면 배달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오토바이를 몰게 됩니다. 차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험 부담이 훨씬 높아져서 목숨이 위태로워지고요.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금 수익률이 점점 둔화될 수밖에 없죠. 자, 식당 주인들은 결국은 이제 배달 앱에 한번 애속이 되면 이제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주문을 해도 배달 안 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배달하게 되면 위반이 돼요. 계약 위반이에요. 그래서 배달 안 해줍니다. 그 식당 번호를 알고 어떻게 전화해서 해도 앱을 통해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들은 꼼짝 못하고 코가 끼어가지고 자기가 판 돈 중에 상당한 부분을 수수료와 프로모션 비용으로 내게 됩니다. 자, 쿠팡이츠가 왜 문제가 됐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15,000원짜리 닭을 팔면 6,000원이 쿠팡이츠한테 간다. 또 거기에다가 2,500원은 라이드한테 간다. 그래서 8,250원이 가게 된다. 지금 이런 하소연이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영업자 식당 주인들한테도 수수료를 아주 낮게 하고, 또 음식 주문하는 사람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 특권을 주면서 아주 낮은 가격으로 주문할 듯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가 좋아서 이제 자꾸 주문을 하고 소속이 되고 자기들의 점유율이 높아지니까 본색을 드러내고 양쪽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H도 지금 그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3월부터 식당 주인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높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안정적인 점유율이 확보되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출혈로 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여러 가지로 양쪽에 해줬습니다만은 이제 점유율이 높아지니까 드디어 발톱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지난해 폭발 성장을 했대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주문이 늘어나니까요. 주로 이제 이 쿠팡이츠는 수도권에서 음식 주문에 많이 이용이 되는데 여기가 처음 주문하면요 7,000원짜리 쿠폰이 하나 놓은데요. 그리고 10번까지 무료 주문을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친구 소개하면 친구한테 10,000원 또 이 당사자한테 5,000원 쿠폰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즐기면서 점점 여기에 이제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자기들이 좀 캐파가 커졌다라고 딱 생각이 드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 손해 좀 봤어. 이제 본전 뽑고 그다 드리자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식당 주인들한테 수수료가 2,000원이라 했는데 이제는 무조건 음식 가격의 15%를 내라. 그러니까 15,000원짜리 닭 한 마리면 얼마입니까? 2,250원이 되죠. 자, 그리고 이 프로모션 배달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배달료가 이 6,000원인데 프로모션 배달이라는 게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자, 프로모션 배달은 뭔 말이냐? 이 치타 배달이라고 해가지고 빨리 갖다 주는 거. 몇십 분 안에 갖다 주는 거. 이게 이제 프로모션 배달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있냐? 또 식당 주인들한테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추천 상품처럼 해가지고 딱 올려놓는답니다. 그것도 또 1,000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용 수수료는 다른 앱과 똑같지만은 이제 이 배달 수수료가 아주 높아요. 근데 배민 같은 경우에는 배달이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건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비쌉니다. 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거리에 무관하게 기본 배달 요금이 높게 책정되면 결국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자영업자는 쿠팡이츠 신규 수수료 안내를 받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배달 한 건당 몇천 원씩 손해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면 손해라는 겁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게 이득인데 배달이 필수가 된 상황에서 해지하게 되면 그것도 또 매출이 갑자기 확 줄어드니까 이도 저도 못하면서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이츠가 배달 시장에서 자기 점유율이 생기면서 수익성 개선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나 이 음식 주문하는 사람들이 제가 수없이 옛날에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저것들이 점유율이 높아지면 지금 친절한 이런 행태를 딱 얼굴을 돌변해서 양쪽 다 완전히 뒷박을 때릴 거다. 그 지금 완전 식당 주인한테도 배달시키는 사람한테도 뒷박을 때리고 있죠. 자, 이자들이 2분기에 미국의 나스닥에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수익성이 좋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지금 완전히 이 수익성 개설하기 위해 눈 딱 감고 바가지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쿠팡이츠가요 후발주자로 시작했는데 초기는 경쟁업체 대비해서 저렴한 수수료 배달 요금을 내세워 가지고 사람을 모았다가 이제 시장 점유율 3위로 딱 올라서니까 특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배달 산업이 뭐 가장 흥행이었던 한국의 3대 산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사용자 수가 지난해 8월 대비 올 11월 달에 70%나 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폭증이죠. 쿠팡이츠가 라이더들한테는 배달 수수료를 이제 또 낮춘다는 거예요. 작년 11월에도 배달 수수료를 3,300원에서 3,100원으로 내린 바 있는데 지금 또 낮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라이더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배달하는 라이더들을 파트너라 부르면서 수수료를 이렇게 올려놨다가 이제는 수수료를 낮추어서 기본 수수료를 2,500원에서 16,000원으로 하는데 배달 수요가 없을 때는 최저 배달료를 아주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폭설, 폭우 등 악천후 때는 그래도 시켜 먹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바가지 배달 수수료를 하는 쪽으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이더 쪽에서는 쿠팡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 배달료를 비롯한 근무 조건을 수시로 마음대로 바뀌어 필요할 때는 라이더를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라이더를 버리기 위해 기본 배달료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 라이더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조건에서 기본 배달료가 높은 게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올 수 있죠. 근데 기본 배달료를 계속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쿠팡 본사 앞에서 갑질을 고발하는 집회도 하고 또 청와대 청원도 올렸다는 겁니다. 자, 다른 배달 앱들은 여러 건을 묶어서 배달하게 하는데 쿠팡 이츠는 자신들의 특징이라면서 한 번에 한 건만 배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라이더들이 더 고통스럽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쿠팡이 2분기에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쿠팡 이츠의 결제 금액이 작년 기준에 21조 7천억이래요. 이용자 수는 1,800만 명에 달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최저가 정책 그리고 인건비, 마케팅비를 하도 많이 써서 흑자가 아니고 적자 상태라는 거예요. 적자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흑자 상태로 돌려놔야 어떤 행태로든지 상장해서 떼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상장시켜서 지금 한 방에 땡기는 게 목적이죠. 배달의 민족도 결국 이 상장과 관련해서 회사를 갖다가 팔아먹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배달 어플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상장시켜서 떼돈을 벌거나 아니면 점유율을 높여가지고 그걸 살라는 사람이 있으면 팔면서 떼돈을 버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식당 주인들이나 라이더들을 착취해 먹는 거죠. 그리고 또 주문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것이 좋다고 주문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돈이 엄청 나가게 되죠. 자, 이런 배달 어플들 결국 우리 사회를 좀 먹고요. 자영업자와 또 주문하는 우리 소비자 그리고 라이더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흉들입니다. 오늘의 디저트, 편하다고 배달 어플 쓰지 말고 이런 잡것들은 없애버려야 된다.